읽는 신문 뉴스와 보는 방송 뉴스는 단순히 매체의 차이뿐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채널A 백승우 기자를 모시고 신문 뉴스와 방송 뉴스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널A 백승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신문 뉴스와 방송 뉴스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앞에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불이 난 집과 소방차까지 출동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는 취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이는 무엇이냐가 대표적인 포인트라 볼 수 있겠죠. 하나의 예를 먼저 드리면 방송 기자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났을 때 이 활활 불이 타고 있는 그림을 찍을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 신문 기자는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불이 났는지 화재의 동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뒤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신문 뉴스와 방송 뉴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먼저 언어부터 봐야겠죠. 이 신문 언어랑 방송 언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신문 뉴스와 방송 뉴스의 종류는 뭔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차이점인데 이 차이점을 취재를 직접 기자가 어떻게 해서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초점을 둬서 차이점 부분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신문 뉴스와 방송 뉴스 어떻게 보면 다 언어를 쓰는 요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문 언어랑 방송 언어로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공통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당연히 표준말을 써야겠죠. 표준말을 써야 되는 요소고, 그래야 좀 더 신뢰성을 준다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 주재 기자분들께서도 이제 표준말을 써야 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분명 이제 억양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언어 부분은 분명히 표준말을 써야 됩니다. 이 두 번째는 쉽고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신문은 중학생, 방송은 초등학생이라 나와 있는데, 이 신문은 독자의 포인트를 중학교 1, 2학년으로 맞춰놓고 기사를 씁니다.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또는 5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이 봤을 때 이해가 가능한 범위 내로 기사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은 당연히 문어체겠죠. 글을 써서 반영하는 요소다 보니까. 반면에 방송은 말을 하는 요소다 보니까 당연히 구어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신문 뉴스와 방송 뉴스의 차이, 바로 언어부터 바로 나오게 되는데 시간 표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문은 이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를 들어서 오후 1시 20분이다. 오후 1시 20분 경이라고 표현하는 게 신문입니다. 반면에 방송은 오후 1시 20분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밤 10시 52분, 정확한 분까지 표현하는 시점 부분을 표현하는 게 신문의 특징이라 보면, 방송의 경우에는 밤 10시 50분쯤, 이렇게 2분까지는 표현하지 않고 50분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방송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하나의 시점보다는 오늘을 기준으로 놓게 됩니다. 어제, 내일은 오늘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그제부터는 그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난 8일, 지난 7일, 해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지난해, 지난 2015년, 지난 1990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방송의 특징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오늘 며칠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한 번쯤 핸드폰을 봤을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날짜를 표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좀 친숙하지 못하지만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친숙하고 좀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기준으로 방송은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숫자 표현입니다. 신문과 방송 어떻게 숫자를 표현하느냐, 이제 이 부분 역시 달리 표현할 수 있는데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11억 5,620만 원, 이거는 이제 신문 표현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기입하는 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반면에 이제 방송은 어떻게 하느냐, 11억 5천여만 원, 11억 5천만 원 넘게 또는 11억 5천만 원 가까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세한 숫자 부분보다는 대략적인 숫자를 표현하는 게 방송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수와 서수 하나로 통일해서 읽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60만 원, 72만 원, 45만 원 이렇게 통일해서 읽어야 되고, 만약에 160만 원, 160개, 72개, 45개, 이건 이제
서수, 기수 이렇게 나눠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혼용해서 읽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수와 서수 중 하나만 통일해서 읽어야 되는 게 방송 언어의 특징입니다. 자, 이 신문 뉴스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트레이트, 기획, 루포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스트레이트는 정보 전달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스트레이트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기획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회에 이런 부분, 이런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심층적으로 취재, 보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획기사의 특징입니다. 이 마지막 르포 부분인데요. 현장에 직접 기자가 가봤더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라는 걸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르포 기사의 굉장히 특징이라 볼 수 있겠죠. 이게 방송 부분입니다. 이 방송 뉴스 같은 경우에는 단신과 리포트, 생중계라 볼 수 있는데 앞서 보셨던 신문 기사의 이 부분들은 다 리포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송 리포트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 기사나 스트레이트 기사, 르포 기사 다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단신이나 생중계도 있어요. 단신 같은 경우에는 앵커가 독자적으로 나와서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보 전달성이 굉장히 강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반면 속보가 터졌을 때 아직은 리포트로 전환해서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때 앵커가 단순 정보를 빨리 전달해주고 추후에 다시 리포트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표현할 때 단신 리포트를 쓰게 됩니다. 리포트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신문기사와 동일한데요. 여기에는 이제 좀 다른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앵커 멘트, 기자의 육성, 그리고 현장의 화면들, 인터뷰들 이런 종합된 이제 녹화물이 리포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중계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룸에서 앵커와 기자가 직접 대담을 나누는 게 이제 대표적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지금 현재 상황 어떤가요? 이렇게 이제 앵커가 말을 하게 되면 이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이제 촛불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중계로 이어지는 게 앵커와 대담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방송 리포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문 기사와 방송 기사를 살펴보면서 이제 취재 접근법, 이제 차이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작년 11월 10일 날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제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까지 폭행한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보면은 청경호청 직원이 술집에서 술에 취해서 시민을 폭행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내용 정리와 함께 초반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술을 마시고 시민을 폭행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11일 밝혔다. 이런 부분들이 밝혀졌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신문기사 이 부분이 바로 리드 문장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간추려서 표현하는 걸 리드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고 그 뒤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뭘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대표적인 신문 기자의 신문 스트레이트 기사의 대표적인 예시라 볼 수 있고요. 리드 문장 이후에는 이 나머지 육하 원칙들이 반영돼서 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발생 기사 이제 신문 취재 접근법입니다. 이 육하 원칙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술에 취해서 직원을 때리고 경찰관도 때렸다. 때렸는데 언제 때렸고 어떻게 때렸고 뭘 했고 이런 것들이 관련된 육하 원칙에 따른 기본적인 팩트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폭행 상황, 피해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심한지를 취재하는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을 때렸는데 경찰관의 귀가 찢어졌다든지 폭행 정도의 상황이 얼마나 심한지를 놓고 봤을 때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이런 일까지 했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이걸 보는 신문 기자를 보는 구독하는 이제 분들께서는 이 심각성을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이 경찰 진술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에 직접 취재를 해야겠죠. 피해자가 경찰 진술 과정에서 뭐 죄송하다고 했든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든지 이런 진술 부분들, 피해자는 피의자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지, 예를 들어서 책상이 이제 무너졌다든지 이런 류의 이제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취재하는 부분 역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방송 리포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기사부터 한번 보고 오시죠.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어제 새벽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공무원 체포된 뒤 경찰관까지 폭행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3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합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수갑이 채워진 채 술집 밖으로 나옵니다. 이 남성은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입니다. 술집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경호처 공무원이 술을 마신 주점 앞입니다. 이 공무원은 술을 마신 뒤 다른 남성과 다툼을 벌였고 이곳 계단에서 수차례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뭐라고 이제 하고 나가니까 경호처 직원이 이제 쫓아나가서 밖에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피해 남성은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체포된 경호처 직원은 욕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뭐 햇빛 부리고 경찰관을 뭐 한 대 때렸다고 이렇게 보고. 이 직원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분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해당 공무원을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불러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대기 발령 조치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방금 방송 기사 보시고 오셨을 텐데요. 이 취재 접근법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과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당시에 취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영상 확보에 있는데요. 이 방송 리포트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보신 것처럼 CCTV로 시작을 했죠. 직접 이 현장에서 경호처 직원이 나와서 체포돼서 이제 검거돼서 가는 장면을 CCTV로 확보해서 한 부분이 이제 리포트에 반영이 된 겁니다. 초반에 어떻게 영상을 확보해서 영상을 초반에 배치를 해서 리포트를 시작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주력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격자 유무를 파악하고 인터뷰를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당시 상황의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목격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대리 전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밋밋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를 굉장히 많이 섭외를 해서 이렇게 했다 또는 피해자를 섭외를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을 빨리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취재를 하는 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신문기자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취재를 해서 추가 팩트를 확보해야 되는 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신문기자와는 방송기자와 똑같은 요소가 있지만 3번 이외에 2번, 1번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방송기자가 좀 더 핵심적으로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3번보다도 좀 더 우선순위에 놓고서 취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거가 됐든 발생이 터졌든 방송기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그때 당시의 영상을 빨리 확보하느냐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문 발생 기사와 방송 발생 기사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문 발생 기사, 관계자를 통한 팩트를 체크하고 식당 주인 등을 통해서 추가 취재를 하고 역 피라미드 구조로 기사를 쓴다. 그다음 기자의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역 피라미드 구조가 뭐냐?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가장 위에 놓고 그 다음 핵심적인 요소를 그 밑에 놓고 그렇게 해서 부연, 제1차 부연, 2차 부연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가 역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제가 수습 기자 때 신문에서 수습을 했을 때 차량 사고가 났다라고 이제 선배한테 보고를 하게 되자 차량 그 선배께서 그 차량 색깔이 뭐냐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었지만 그만큼 디테일한 요소까지 취재해야 되는 게 신문 기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죠. 반면에 이제 방송 기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색깔이 뭔지를 취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CCTV나 블랙박스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영상에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사에 쓸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게 1순위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확보를 하든 못하든 목격자나 관계자 싱크를 추가로 확보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 스탠드업, 이건 넣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스탠드업을 넣었을 때는 이제 신뢰성, 정말 저 기자가 저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구나를 좀 더 보여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장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현장이 났던 곳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서 촬영의 역동성과 함께 현장감을 주는 게 스탠드업의 가장 큰 효과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획 기사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사가 보이실 텐데요. 이 취업 준비생은 절박한데 취업 양성소 상담원은 엉뚱한 질문만 한다라는 이 기사입니다. 이 무슨 기사냐? 이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정부 운영 제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기사인데
이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건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에게 이 개인별로 취업을 알선해주고 진로를 결정해주고 훈련도 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허점이 있다는 게 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이 기사를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A대의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한 조미정 씨, 이 취업 성공 패키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풍성한 케이스들이 중요하고 리드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단계 때, 2단계 때, 3단계 때 이런 것들을 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1차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죠. 하지만 이 설명부터 나오기보다는, 이런 리드문부터 나오기보다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먼저 지적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좀 더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먼저 놓고 기사를 쓰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드문으로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추가로 케이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풍성한 케이스를 보여주는 게, 취성패에 참여한 최지유 씨 또는 조창덕 씨는 또 취업 성공 패키지의 이러한 허점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업 컨설팅 상담사 강모 씨, 상담사, 이런 식으로 해서 속타는 취준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풍성한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단순히 리드문 앞에 있던 케이스 1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스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소개해 주게 되는 거죠. 이제 전문가랑 이제 세부 취재 내용들입니다. 이제 케이스를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재호 씨 얘기를 끝으로 이제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진단 이후에도, 이전에도 세부 취재 내용들을 통해서 취업 성공 패키지의 허점들을 리포트, 기사를 통해서 이제 승화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전문가들은 관리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이 앞부분은 이제 고용노동부 추가 취재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이런 부분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취업 성과를 질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자가 직접 지적을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기획기사는 풍부한 케이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반면 이 보시는 것처럼 사파나 그래픽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이었죠. 임세원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이 진료 중에 이제 환자한테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관련된 기사가 나온 거고요. 관리 사각에 있다, 연 2만 명 정도 된다라는 기사인데, 이 사파 그래픽이 담겼습니다. 실적으로 이 사파를 통해서 좀 더 이 기사가 부각된 요소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관리 실태가 뭔지를 줄줄이 글로 설명하거나 숫자로 표현하기보다 이 통계를 통해서 이제 그래픽으로 표현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인 요소들이 반영이 된다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기사의 신문 취재 접근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본 것처럼 풍부한 케이스 섭외가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케이스 섭외하면 되냐 해서 취재를 통해서, 이 케이스가 조금 더 위에 놓고, 이 케이스는 좀 이것보다는 좀 다른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으니 밑에 놓고 했을 때의 서열화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요. 이 기획 주제에 대한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도 역시 서열화를 해야 됩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에 대한 이제 허점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허점 부분 1, 허점 2, 허점 3 부분이 있을 때, 허점 1이 가장 대표적이라 봤을 때 허점 1을 위에 놓고 2, 3 부분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의 역삼각 구조랑 굉장히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섭외해서, 전문가 역시 앞서 이제 리포트 기사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를 2-3명 정도 섭외를 했었어요.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진행한 다음에 허점에 대해서 1허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문가, A 전문가에 대한 얘기, 허점 2에 대해서는 B 전문가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심층 깊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관련 통계 확보, 아까 보신 거를 이제 신문 기자들은 부속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통계라든지 사파, 이 그래픽이라는 것을 이제 부속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속물을 넣느냐 마느냐부터 해서 부속물을 넣는다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느 위치에 놓느냐, 이런 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똑같은 취업 성공 패키지에 대한 방송 리포트인데요.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민간 업체들이 청년들에게 직업 훈련도 시켜주고 또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건데요. 정작 적지 않은 청년들이 부실하다고 말합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가한 20대 장모 씨. 위탁업체가 소개해준 일자리를 듣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성형 코디네이터 그 링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무데나 밀어넣는 느낌밖에 못 받았어요. 자신의 특기인 일본어 회화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희망했지만 정작 소개받은 업체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진로 상담과 직업 훈련, 취업 알선의 3단계로 이어지는데 정작 청년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을 심지어 안 주는 데도 있고 제가 차라리 그냥 혼자 찾아보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상담사들은 프로그램 참가를 권유하지만 청년들은 직업 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내 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거죠. 회사가 튼튼하고 좀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 면접을 했는데 자료를 부탁을 했었는데 자료가 없대요. 이게 실질적인 솔루션이 되는 곳인가? 실제 취업한 청년들의 만족도도 낮습니다. 취업이 되더라도 절반 이상은 1년도 안 돼 그만둡니다. 일부 위탁업체들은 오히려 청년들을 탓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우수 직종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본인 쪽으로 그런 거 못하시면 청년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늘리고 있는 만큼 민간 위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방송 리포트 방금 보시고 오셨을 텐데 이 기사 초반 시작이 바로 케이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케이스 2개 정도가 이제 나왔을 텐데요. 초반에 대면 리포트, 대면 인터뷰가 가능한 부분부터 케이스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기획기사 방송을 했을 때 주요 접근법은 케이스를 2개 이상 섭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 하기보다는 2개 이상을 했을 때 조금 더 호소력 있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대면 인터뷰가 가능한 사람은 꼭 1명 이상 섭외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목소리만 전달되는 인터뷰보다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다는 게 좀 더 호소력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면 인터뷰를 반드시 섭외해야 되고 대면 인터뷰자를 초반에 배치해야 되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순 기획기사에 잠입 취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섭외하는 게 아닌 잠입 취재를 했을 때는 현장 싱크와 화면의 역동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 이 화면 역동성은 잠입 취재 같은 경우에는 담보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몰래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어디에 잠입을 한다는 것은 화면의 역동성을 담보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 소개나 통계 부분인데요. 이 취업 성공 패키지를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개해 주는 것들을 기자의 목소리로 해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통계, 그래픽을 통해서 해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문 기획기사와 방송 기사의 이제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둘 다 섭외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신문은 좀 많이 했죠.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섭외를 하고 서열화를 해야 됩니다. 섭외는 다다익선, 굉장히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시리즈 기획 역시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문 기사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기획 리포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동아일보는, 우리 다른 일보는 이 기획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해보고 싶다. 기획 리포트 1, 2, 3 이런 식으로 시리즈 기획이 가능하게 됩니다. 심층적으로 볼 수 있고 저 부분에 대한 허점 1을 부각했다면 내일은 허점 2에 대해서 부각하는 기사, 다음에는 허점 3에 대해서 부각하는 기사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시리즈 기획이 가능한 부분의 장점이라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송 기사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개에서 싱크는 최대 4개. 이 왜 4개냐? 방송 기사 같은 경우는 1분 30초에서 40초의 굉장히 짧은 10줄 가까이 되는 문장의 리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크 부분 4줄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6줄 정도밖에 기자의 목소리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싱크만 담겨서는 기사가 완성이 안 되겠죠. 중간에 설명도 해줘야 되고 첫 멘트, 마무리 멘트는 기자의 목소리로 끝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자연히 4개가 최대치라 볼 수 있겠죠. 대면 인터뷰 섭외가 관건입니다. 안 되면 굉장히 좀 그림이 밋밋하게 돼요. 뭘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제도에 대한 허점을 지적할 때는 더구나 더 심합니다. 현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 인터뷰 섭외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성 부여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담사한테 직접 상담을 하러 한번 가보는 몰래카메라를 들고서 상담했을 때 상담사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지적해주고 그 부분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이 현장감을 부여하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케이스 같은 이번 취업 성공 패키지와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는 기자의 스탠드업보다는 이런 식으로 잠입 기획을 한번 해보는 것도 현장감을 부여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리포트, 다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욕설 고함에 묻지마 폭행까지 의사인 기자가 응급실에 근무해보니 라는 이제 르포형 기사입니다. 직접 응급실에 이제 3일 동안 이제 취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기사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의사 출신의 전문 기자인 분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3일 동안 응급실에만 있으셨답니다. 이 직접 보고 느낀 부분을 르포로 담은 기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오후 11시까지 비교적 한산한 응급실이 자정을 넘기자 20병상, 20병상 가득 환자가 들이찼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시간순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오후 11시까지는 괜찮았는데 자정을 넘기자 막무가내로 응급실 빠지려는 사람도 있고 소란도 벌어지고 이렇게 됐다. 뿐만 아니라 현장음이 나오게 됩니다. 두 병을 나눠 마신 뒤 갑자기 화가 난다며 술집 유리창을 내리쳐 온 응급실 환자가 있었는데 분을 삭히지 말고 씩씩거리면서 계속 병동을 돌아다녔다. 어떻게 보면 병동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 기사를 보면 어땠는지 상상이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묘사도 들어갑니다. 술을 마시다 갑자기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서 응급실을 찾은 배모 씨가 고함을 지르고 왜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 환자의 상태, 머리가 살짝 찢어진 긴 모양은 이런 상태다. 이렇게 해서 고함도 지르고 치료해주지 않는다면 불만을 나타냈다. 묘사 부분이 들어갑니다. 르포 부분에서 기자가 직접 그 현장에 있어서 묘사를 해보았을 때 아 저런 요소도 있구나, 저런 현장음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취재하고 반영한 기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통계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르포도 어떻게 보면 기획 기사이기 때문에 통계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뢰성뿐만 아니라 심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양한 이제 주말 응급실 분노의 도가니라고 하면서 3개의 통계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성별로 봤을 때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조금 더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았고 나이대로는 50대, 그다음에 시간은 새벽 1시에서 5시, 밤 시간대에 가장 많이 응급실에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분노를 이제 가득한 환자들이 많았다는 것, 환자들 보호자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르포 기사 이제 한번 보셨는데요. 이제 신문 취재 접근법입니다. 시각과 청각, 오감을 느끼는 순간에 모두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방송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담기겠지만 어떻게 보면 르포 기사를 신문으로 썼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이 시각과 청각, 특히 후각, 아니면 이런 부분의 요소들을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독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나 취재한 사람도 워낙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 수첩에 적지 않으면 나중에 까먹게 됩니다. 아니면 희석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취재 서첩을 들고 가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를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핵심적인 요소고요. 대화체나 문답체 등의 다수 사용들 역시 필요합니다. 의사와 환자가 이런 식으로 실랑이를 벌였다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을 대화체나 문답체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현장성, 내가 그 현장에서 직접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느낌이 드는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이 영상 촬영도 최근에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그 기자가 3일 동안 응급실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기사로 보여주기보다도 기사뿐만 아니라 직접 했던 것들의 모습을 촬영으로 담아서 해주는 부분들이 병행할 수도 있는 게 최근 르포 기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방송 리포트는 어떻게 되는지 리포트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불법 주차가 제천 화재 참사를 더 키운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역할을 하는 주차 단속 공무원들은 막말과 폭언은 물론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더하는 뉴스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 진입로. 겹겹이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는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불법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400건이 넘었습니다. 지난 12월에 화재 참사가 있던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주변입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도로는 2차선 도로인데요. 하지만 양옆으로 불법 주차 차량들이 있어 차량 한 대가 지나가기도 비좁습니다. 대형 참사에 대한 기억을 벌써 잊은 걸까요? 제가 직접 불법 주차 단속원이 돼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단속에 나선 첫날. 마테리오 스티커를 뽑아 단속 차량에 붙이는 법부터 익혔습니다. 시야를 가리지 않는 운전자분의 맞은편 조수석에 이렇게 바르게 해서 운전자분이 잘 보실 수 있게 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승용차가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4만 원을 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8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시장통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채 주차된 택배차가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봐달라고 호소하던 택배차 기사. 스티커를 뽑아들자 말투가 바뀌더니 미치기까지 합니다. 아줌마. 네. 아무리 그래 저기도 업무도 정확하냐. 내가 사람이 하는 건데.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내가 그럼 당신들 내가 일하고 하면 뒤에 따라다녀서 전부 다 닦지 않도록 당신들 내가 다 전부 다 동무경찰에 다 집어넣을 거야 내가. 집중 단속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먼저 교차로. 나 자산이나 전화해갖고 아무나 제일 단속한 사람들 제일하세요. 어린이들이 많은 초등학교 앞. 사람들은 400원 있죠. 예수 앞에 소리 안 해가고. 수시로 버스들이 오가는 정류장까지. 아니 예수 앞에 잠깐 차내고서 잠깐 3초. 하지만 순순히 스티커를 받는 차주는 매우 드뭅니다. 아예 도망가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경찰서 이런 데 가시러 가야 됩니다. 하지만 단속 공무원에겐 이들을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협박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전부입니다. 기분이 좋죠. 이래 나이 많아서 직장을 가지는 것도 바람스러운데 평생까지 해보라니까.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니까. 불법 주차 단속 이틀째. 이번엔 서대문구청 단속 공무원들과 단속에 나섰습니다. 처음엔 단속 공무원 20명을 모두 여성으로 뽑았지만 지금은 4명만 남았습니다. 가족들의 헐뜯는 막말에 평생 이 짓거리나 해먹고 살아라 이러면서 그 가족 얘기도 많이 하세요. 뭐라고요? 야 자식들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 뭐 이러면서. 성희롱까지 시도 때도 없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단속하지 말고 내 옆에 와서 술이나 따라라 뭐 이런 얘기도 해서. 단속당한 차주들은 구청 민원 전화로 욕설을 퍼붓기까지 합니다. 당신네들 이쪽으로 나와. 얘 너는 하기 그러니까. 얘 형님 불편하다고 하거란 말이야. 선생님 하지 말고. 기자가 4일간 함께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운전자들이 막말과 폭언을 한 경우는 49건 중 31건. 정당한 법 집행자가 약자가 되고 법을 어긴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방금 리포 기사 하나 보시고 오셨을 겁니다. 보신 것처럼 방송 취재 접근법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롱테이크 스탠드업 기사가 시작을 했어요. 충북 제천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못 들어간 이유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롱테이크 스탠드업으로 화재가 난 현장에 지금도 와보니까 아직도 많더라. 이런 식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사회적으로. 이걸 호소력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롱테이크 스탠드업을 반영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스탠드업 역시 촬영을 했었습니다. 다 기사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스탠드업의 요소가 현장성이고 르포 역시 현장성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스탠드업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자가 직접 저기서 체험해봤구나 라는 거를 신뢰성을 담보하는 부분 역시 있기 때문에 스탠드업이 많이 들어가는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스탠드업뿐만 아니라 이 기자가 직접 현장에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거 역시 중요합니다. 기자가 직접 체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르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기자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구나 하는 것을 시청자가 각인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현장음, 인터뷰, 싱크 등 굉장히 다양한 싱크들을 확보를 해야 돼요. 특히 현장음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현장음 하나가 사실상 방송 리포트에 기자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호소력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리포트의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을 때 단속에 걸린 시민들의 반응들, 고함을 지르고 나 뭐 금방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속원들이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구나를 반증하는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음이 가장 중요하고 관련된 인터뷰, 목소리를 담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문기사와 방송기사의 차이점, 언어뿐만 아니라 취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화재 현장이 났을 때 신문은 조금 더 심층적인 취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반면에 방송은 그림을 조금 더 신경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기사에 반영이 되는 거고, 이게 신문 뉴스와 방송 뉴스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